오늘은 봉지욱 기자와 오늘 아침 8시에 나온 보도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그 기사를 하나 쓰고 오셨어요. 네. 오전 8시에. 네. 그 깜짝 놀랐는데 윤석열 캠프에서 비밀 대선 캠프가 있었다. 강남에. 네. 근데 무슨 땡땡 화랑이다. 여기까지는 저희가 보도를 봤는데 오늘 아침에는 윤 대통령의 중마공으로 알려진 연세대학의 네. 이철우 교수가 그 캠프 사무실의 사실을 확인을 직접 해줬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 파일이 안 나왔다면 네. 지난주 금요일부터는 이 문제가 좀 크게 화제가 됐을 텐데 공교롭게도 이 보도를 하는 당일에 네. 그렇죠. 네, 대통령 묻혔어요. 육성이 나와서 맞아요. 네. 굉장히 아쉬웠죠. 이거였는지 하여튼 뭐 저희가 하여튼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여러 가지 불법들이 있어요. 특히 대선 기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대선 기간에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캠프죠. 불법 대선 그러니까 선거사무소 이 선거사무소를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선거관리위원회 신고를 안 한 채로 사무소를 운영하면 대부분 당선 무효입니다. 실제로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 선거사무소 문제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서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강남 여러 곳이 있었다고 지금 알려졌는데 이번에 저희가 보도한 거는 그 의혹에 대해서 처음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운영위 국감에서 이거는 의혹이나 정황이 아니라 사실을 확인한 거다 지금라고.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는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많은 기자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뭐 뉴탐사나 다른 데서 일부 뭐 저희보다 먼저 보도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어떤 의혹을 던지는 거지만 저희가 보도한 것은 여러 경로 증언과 물증으로 이 의혹을 사실이다라고 확정을 한 거죠. 단정을 그래갖고 제가 이제 기사에 의혹이나 정황은 단어를 다 뺐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앞서는 그 신용환 당시 캠프 정책 총괄 지원실장 이분이 증언한 걸로 시작을 했어요. 이 보도는. 근데 사실 이 분의 보도 증언 주장 하나만으로는 이거 보도 못 하거든요. 근데 이미 사실 이제 그때 제가 보도하기 전에 뭐 다른 이준석 의원이랄지 교차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준석 의원이 저한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오늘 저희가 공개를 했어요. 리포트 안에 보면. 근데 저한테 이제 이준석 의원은 이 얘기를 옛날부터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022년 2월쯤에 윤석열 후보로부터 문자 메시지가 왔다는 거예요. 여기로 와라 이러면서 주소를 찍어준 거죠. 이 땡땡 화랑으로 와라. 근데 아니 화랑이라고는 쓰지 않고 신주소 서울 강남구 신사동 어디 그리고 구주소야 그 가로수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남 가로수길 거기 찍어줬는데 본인이 이제 거기를 가려고 했더니 요거는 기사에는 리포트에는 안 담은 내용이고 그 기사만 있는데 권영세 의원이 그때 선대 본부장이었잖아요. 전화가 와서 오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권영세 의원은 MBC가 저희 보도를 받아 인용 보도를 했는데 권영세 의원은 당시 강남 사무실에 가본 적도 없고 거기서 어떤 회의가 열리지도 않았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요. 근데 이준석은 확인해 준 그런 건 없었다는 말을 못 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그건 거짓말 되잖아요. 근데 이준석 의원은 권영세 의원이 오지 말라고 했다는 건 거기 같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지 말라고 해서 못 갔다는 거고 이분은 거기가 화랑인지 뭔지도 몰랐던 거예요. 이준석은. 근데 저희가 이준석 의원의 그 저희한테 보내준 주소를 확인해 보니 강남 화랑 주소랑 정확히 일치합니다. 일치한다. 거기로 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취재한 바로는 선거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공식 선거 캠프로 안 가고 강남 사무실, 화랑 사무실에서 거의 있었다. 거기서 보고받고 회의하고 심지어는 TV 토론 준비 같은 경우 할 때 뭐 황상무 전 시민사회 수석이나 뭐 김은혜 의원 같은 분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거기서 그리고 뭐 KBS 전 김인규 전 사장이랄지 방송팀은 아예 거기 TV 토론 때문에 많이 있었나 봐요.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그건 뭡니까? 그게 선거운동 아닌가요? 그렇죠. 공직선거법에는 휴게소도 마련하면 안 돼요. 거기서 쉬었다고 해도 안 됩니다. 선거 활동 비슷한 걸 하면 안 돼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많은 걸 했고 캠프 안에 이제 신용환 실장의 증언을 보면 캠프에 이제 뭐 팀장급들은 보고를 할 수 있잖아요. 후보 보고를 하면서 회의가 끝나면 이거 빨리 정리해서 강남으로 가야 돼. 강남으로 가야 돼. 화랑으로 가야 돼. 이런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캠프에서 어느 정도 보직이 급이 있는 분들 이상은 강남 사무실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건데 이제 오늘 저희가 이 보도를 한 이유는 저희가 이제 그 윤석열 캠프 조직도 그리고 캠프 조직 구성 원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확보했어요. 그래갖고 몇백 명 되겠잖아요.
몇백 명 돼요. 전체 세보진 않았는데 한 500명 되겠죠. 500 명. 왜냐하면 이제 공식 기구가 있을 거고 거기 뭐 자문단 그렇습니다. 자문단만 해도 한 7개인가 있더라고요. 예. 근데 무슨 위원회? 그러니까 이철우 교수도 대통령의 지금 57년 친구니까 초등학교 예, 때부터 맞습니다. 친했고 이철우 교수는 지금 이종찬 광복회장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네. 거잖아요. 이 그렇죠. 광복회장한테. 예. 그 정도로 굉장히 친한 정말 절친 친구로 알려졌고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대선에 나온다고 했을 때 여기가 취재가 안 되니까 다 어디로 갔습니까 기자들이? 예. 이철우 연세대 교수한테 맞아요. 가서 예. 이런저런 얘기 막 물어보는데 저희가 이번에 보니까 저희 박종화 PD가 이제 이철우 교수랑 장시간 여러 번 통화를 했고 오늘 아침에 보도 나가기 직전에도 다시 통화를 했어요. 이제 보도가 나간다고 말씀드렸고. 네네. 그러니까 이철우 교수한테 전화한 이유는 이철우 교수가 윤석열 캠프 미래비전위원회의 간사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화번호 리스트에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계속 전화를 돌리고 있는데 대부분은 이거 민감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은 모른다라고 하죠.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예. 김종배 시선 집중 나와서 이 문제 물어본 거예요. 김종배 네네. 앵커가 예, 비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없었다라고 말 못합니다. 모른다고 하다가 네. 모른다라고 하는 건 그건 뭐 무슨 얘기입니까?라고 하니까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예. 이 명백한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죠. 이게 무슨 뭐 작은 골방도 아니고 여기가 지금 그 화랑의 3층은 244제곱미터더라고요. 와. 그러면 강남 한복판에서 특히 가로수길에서 예. 240, 엄청 70평이 넘는 네. 공간 넓은 공간. 여기만 쓴 게 아닌 것 같아요. 한 2개 층을 쓴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공간을 이철우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공식 선거 캠프가 꾸려지기 전부터 이용한 것 같습니다. 그 언제부터 날짜는 혹시 특정을 하던가요? 특정을 왜냐하면 오래된 일이고 본인은 이게 이철우 교수 우리 일반인은 잘 모르잖아요.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저도 잘 몰랐으니까. 근데 네. 이철우 교수님도 마찬가지로 아니 그런 일은 내가 다른 교수 전문가들이랑 후보랑 만나게 해주고 우리 집에서도 만나고 했어. 근데 그게 문제가 되나? 라는 생각. 그건 이제 지극히 일반적인 입장에서는 네네네, 그럴 수 네. 있는데 우리 공직선거법은 엄격하게 예. 선거 이제 만약에 공식 선거도 그렇고 경선도 그렇고 신고하지 않은 사무소에서 선거운동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그거 잘 모르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예. 중요한 것은 이제 이철우 교수님께서는 강남 화랑에 대해서 들어봤다라고 하는데 가로수길이라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분명히. 네, 저희 네. 녹취록을 보니까 가로수길 왜냐면 저희가 어디 주소를 얘기 안 했는데 네네. 그래서 혹시 저희 박종화 PD가 저희 보도를 보셨냐 그랬더니 뉴스타파 보도 나온 걸 못 봤대요. 그래요? 네, 그리고 저희 보도가 특별히 많이 인용된 것도 아니었어요. 예. 근데 그렇죠. 예, 그걸 목소리에 언론을 가려서. 보고 혹시 인지하셨나 하니 그게 아니고 그때 예. 주위에 이제 캠프를 도와준 다른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 내 지인들로부터 여러 사람으로부터 강남 화랑에서 회의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전해 들었다는 얘기고. 근데 다만 이철우 교수님이 조심스러운 것은 내가 거기를 난 가본 적은 없어. 예. 나는 가본 적은 없는데 그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갖고 내가 네. 알고 있어. 근데 이렇게. 다들 공통점이 나는 가보지 않았다. 그러나 그렇죠. 있는 것은 근데 그리고 존재는 인정을 그러니까 하네. 이런 질문도 예. 있었어요. 그럼 강남 화랑 그 건물주 남매는 아세요? 네. 뭐 누구 예. 낯설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정상명 전 총장의 사위 낯설지는 않은 것 낯설지는 같은데, 않다. 그러니까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뭐 근데 이런. 이제 보니까 이철우 교수님께서 되게 좀 법학자시자 예. 뭐 이제 또 집안이 독립운동가 후손이시니까 역사에 밝으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역사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진짜 허심탄회하게 말씀 많이 하셨어요. 뭐래요? 예, 이제 이걸 보도해도 굉장히 클 텐데 예. 아마 뭐 일반적인 신문이라면 아마 한 2면 정도는 3면 정도, 예, 2, 3개면에 3면 정도는 털어서. 실었을 거예요. 뭐 예. 1면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거의 대통령과 인연을 끊으신 것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철우 교수가 예. 그 뉴라이트 사건 때문에 그렇죠. 그럼. 그렇게 하면 이제 본인도 이거는 대통령과 내가 친구지만 네. 이거는 대통령의 역사관 이 문제 잘못된 역사관 문제는 근본적으로 고칠 수도 없고 이게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아주 이거 뭐랄까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게 예.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친구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이거는 절대 타협할 수가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근데 이런 얘기를 되게 길게 강한 어조로 하셨는데 네. 아마 그 홍범도 장군 뭐 있고 할 때 동아일보가 한번 인터뷰를 하셨던 것 같은데 맞아요, 훨씬 센 톤으로 이제는 말씀하셨고 그냥 제가 녹취록만 봐서는 네.
아 절연했구나. 사실상 절연이구나 이렇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57년. 그렇죠. 초등학교 때부터 뭐 예, 친구였다고 57년 하시더라고요. 중마고가 뉴라이트 사관으로 완전히 절연된 상황. 그러니까 이게 비밀 사무실하고는 별도로 그 이 윤석열 대통령의 네. 역사관 때문에 헤어지게 된 사연을 또 길게 그렇죠. 또 근데 박종원 저희가 PD가 이거를 들었군요. 보도를 하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도를 하려면 공식적으로 해야 될 좀 더 왜냐하면 네, 네. 되게 흥분해서 말씀하셔가지고 아. 이 육성이 나가면 오히려 더 큰 논란이 될 수 있어서 화가 많이 나셨군요. 이철우 화가 많이 교수님이. 나셨죠. 근데 처음에 이것 때문에 전화한 건 아니고 네. 강남 사무실 때문에 얘기하다가 이 여기까지 예, 이르렀군요. 강남 사무실은 내가 뭐 직접 가보진 않고 전에 들었다는 거고 근데 그거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 내일 보도가 나갈 텐데 뭐 또 다른 비밀 사무실이 있었다고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예, 예, 또 그러니까 다른. 잠깐만요. 일단 강남 가로수길에 비밀 사무실 하나 화랑. 예, 예. 자 그런데 또 다른 비밀 사무실이 더 예, 있었다. 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 거기 얘기를 어디예요? 하시는데 예. 이철우 교수님의 그 또 다른 사무실 얘기와 예. 신용환 교수의 또 다른 사무실 얘기가 일치해요. 그래갖고 보도하는 겁니다. 저희는 이 한 명의 뭐 주장이나 증언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의 얘기가 일치합니다. 그래갖고 언론에서 뭐 약간 썰로 네. 의혹으로만 있었던 것들도 약간 확인되는 측면에서 내일 추가로 보도가 내일 추가 보도가 네. 또 나오는 내일 거예요. 뭐 기자회견 한다고 맞아요. 하던데. 내일 또 이렇게 아니 잠깐만요. 저희 기자들 사이에는 그러니까 일단 뭐 좀 너무 이제 많은 말씀해 주셔서 하나씩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선 캠프가 기자들 사이에서는 네. 원래 이마 빌딩 뭐 공식 캠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이제 캠프의 일원으로 활동했던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원장은 캠프에서 후보 얼굴을 잘 못 봤어요. 잘 안 왔어. 공식 캠프는 거의 안 오다시피 했어요. 그거 어디 가서 있는지 우린 몰랐어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자들 사이에 떠돌았던 것은 서초동, 양재동. 뭐 서초동 팀과 양재동 팀이 있었는데 서초동은 주로 법조인들이었고 양재동 팀은 김건희 여사가 관리하는 캠프였다라는 설이 있었어요. 설입니다. 그 그런데- 설이 예, 약간 확인된 측면이 있는 거고. 그 설이 확인됐어요. 사실은 강남화랑 같은 경우도 기자들 아름아름 알고 있었어요. 네. 알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뭐 윤석열 대통령 그 출마했을 때 고액 후원자 명단 51명에 이 강남화시 건물주 김씨 남매의 이름이 있잖아요. 네네네. 이 사람들 뭐 돈 1,000만 원 뭐 사실은 그러니까. 재산이 워낙 많으니까 몇백억 건물주인데 건물이 몇 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분들한테 1,000만 원은 예. 사실 만 원이요? 한 만 원 개념이 아닐까 그런 그냥 제 생각인데 근데 단순히 그런 고액 후원자가 아니고 이 건물주 남매가 사무실을 제공했잖아요. 가로수길에 네. 굉장히 넓은 사무실 공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철우 교수님 얘기 말씀은 그 얘기를 들었다는 시점은 공식 캠프가 차려지기 전에 여기저기서 이런 사무실들을 많이 제공했어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저기서 여기저기서. 여기저기서 몇 곳에서 근데 그게 문제가 돼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설명을 해드렸죠. 네, 공식 네. 선거 캠프가 여의도 대합 빌딩이었고 후보자의 사무실은 국민의힘 중앙 당사에 있었습니다. 여기 네, 이 네. 건물 앞에. 근데 이곳을 벗어나서 선거 운동을 하면 안 돼서 예. 그게 문제가 됩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더니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렇다면은 거기에 누가 드나들었냐가 가장 큰 문제가 되겠네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냥 이건 제 추측입니다. 네. 명태균이나 우리가 뭐 아는 뭐 여러 가지 언론에 나왔던 분들이나 뭐 천공이나 네. 어떤 비선들이 드나들면서 거기서 공식 캠프에 뭐 그런 일을 했다면 문제 되겠네 이런 뉘앙스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정말 문제가 되는 거는 캠프의 인사들이 거기서 회의를 하거나 보고를 하거나 예. 어떤 TV 토론을 준비하거나 할 때 이게 불법 선거 운동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어찌됐든 이런 거를 수사를 하면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그 건물을 저희가 가봤더니 부수려고 하고 있어요. 네? 이걸 재건축을 하겠다고 지금. 건물을요? 이게 정말 이건 그냥 제 또 추측인데 돈이 많아서 증거인멸을 건물을 부수는 걸로 하려고 그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2006년에 지은 건물이고 건물이 예. 되게 잘 지어졌습니다. 화랑 2006년이면 아직 쓸만한데 그렇죠. 예. 외관만 봐도 예. 굉장히 뭐 오래된 건물처럼 보이지 않는데 예. 아마 뭐 거기서 저희가 취재하기로는 옆에 건물 양쪽 옆에 건물도 본인 그 남매 건가 봐요. 예. 그 건물주 거. 예. 몇 개 한 3개 건물을 다 부숴서 크게 하나 지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재건축을. 예. 그래서 화랑이 지금 저희가 갔을 때는 이사를 가려고 갔고. 준비하던 때였고 지금 이사를 갔어요. 없습니다. 예. 근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수사가 시작된다면 현장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이거 증거인멸하기, 증거 보존을 하라고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크게는 지금 대통령의 문제가 공천 개입, 당무 개입의 문제가 네. 있고 예. 김건희 여사 권한 없는 사람이 또 공천에 개입한 그렇습니다. 그 대통령 부부의 문제가 있고 맞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선거 대선 이후입니다. 2022년 6월 지방공천부터 지금 네, 시작된 네. 거죠 재보궐. 그렇죠. 예. 근데 저희가 보도한 거는 선거 당시, 선거 당시. 선거 기간에도 불법적인 불법이. 일들이 있었다. 예. 근데 공직선거법하고 만약에 이제 그 건물주 남매가 오랫동안 알고 뭐 하니까 그러니까 건물주 남매 중에 동생 김용식 씨가 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주례 선생님이었던 정상명 전 검찰총장의 사위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혼맥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용식 씨가 근데 이제 건물주가 보니까 저희가 계속 반론을 요청하는데 안 주는데 임대료 안 낸 것 같아요. 공짜로 쓴 거죠. 그렇죠. 네, 공짜로 썼다면 그건 정치자금법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공짜로 썼던 돈을 주고 썼던 선거법 그 공직선거법 위반은 되는 것이고 근데 그 두 개가 되는데 예.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남매가 예. 동생 같은 경우는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로 들어갑니다. 갖고 인수위원회에 들어가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누나 예. 김용식의 누나 김방은 화랑 대표는 예. 청와대 관리 활용 자문단 위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그때 당시 기사를 쭉 리뷰를 해보니까 네. 청와대를 비우고 이걸 예. 어떻게 활용할 거냐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실이 자문단을 만들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누나 건물주 누나가 자문단이 되는데 공교롭게도 그때 무슨 얘기가 많이 났냐면 베르사유 궁전처럼 일종의 갤러리를 맞아요, 만들자. 맞아요. 그 갤러리. 얘기 있었어요. 예. 갤러리. 예. 저는 뭐 그 전시한다. 그러니까 저는 청와대 경내에서. 그 생각이 누구한테 나왔을까라는 싶은 거예요. 김방은 씨가 아니니까. 최근에 KTV 공연 문제도 그렇고 예. 문화예술 쪽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에 보도했죠. 예. 김건희가 자신의 지인을 내세워서 문화예술 공약에 맞아요. 대선 윤석열 캠프의 문화예술 공약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 개입한 의혹이 있다. 그거는 이제 정황 의혹 정도로 한 거죠. 뭐 네. 완벽하게 확인된 건 아니라서. 근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김건희 여사 그리고 더구나 심각한 것은 자신의 코바나 컨텐츠 전시회에서 전시 설명가 도슨트로 활동했던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실 국정기획 비서관입니다. 그러니까요. 김동조 국정기획 비서관 저희가 실명을 깐 것은 당연히 공인이기도 예. 하지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국정기획이란 거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어떤 정책이 우선인지 정책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부자들의 감세를 해줄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지 뭐 이런 것들을 정책의 우선순위와 예산 배분 이런 것들 다 할 텐데 그러니까 정책의 기조를 결정하는 그렇죠. 자리죠. 비서관 중에서도 가장 상위에 있는 예. 비서관인데 이분의 경력이 도슨트. 증권사하고 은행밖에 없어요. 주식 거래 전문가입니다. 주식 채권 거래 전문가. 네. 도슨트는 왜 하셨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전화를 안 받아서 어떻게 도슨트를 도슨트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김동조 비서관이 캠프 때는 메시지 총괄이었어요. 메시지 총괄. 맞아요. 예. 근데 대통령실이 시작될 때는 연설기록 비서관이었다가 다음엔 또 메시지 비서관이었다가 지금 국정기획 비서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비서관이 아니잖아요. 국정기획 비서관이라는 건 정책의 최고 권위가 있는 그건데 아니 도대체 뭘 했길래 봤는데 주식 채권 전문가. 전문가라고는 할 수 있죠. 삼성증권이나 뭐 삼성자산운용, 시티은행이 있었더라고요. 이분이 근데 재산이 제일 많은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대통령실에서. 이원모 비서관하고 거의 쌍벽을 예. 다투는데 이원모 비서관이 출마해서 없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1등한 거죠. 예. 400억이 넘더라고요. 예. 그리고 한 가지 이상한 거는 그렇다면 이분이 그런 회사에만 있었냐? 그게 아니라 본인 개인의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김동조 주식회사. 김동조 주식회사가 수상하죠. 그렇죠. 개인 회사. 근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추가 취재를 밝히겠지만 네. 그냥 드러난 것만 봐도 예. 어떻게 저분이 그래갖고 이제 그 대통령실의 사정을 잘 아시는 분들은 비서실장이 2명 있다고 하죠. 대통령의 비서실장은 정진석, 네. 김건희의 비서실장은 김동조라고 김동조. 합니다. 예. 그 얘기는 많이 돌았습니다. 많이 이제. 그렇잖아요. 예. 근데 김건희 여사 라인이다. 이번에 김동조. 이제 하나 드러난 거죠. 구체적인 사례가 김건희 여사가 네. 김동조 캠프 때 대선 예. 기간에도 김동조 메시지 전략 총괄을 통해서 예. 대선 공약의 수정에 관여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일들은 당연히 사람들이 웬만해서 놀라지도 않잖아요.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일단 앞서 이제 말씀 주신 대로 그 지금 드러난 의혹이 너무 많아서 맞아요. 이제는 정리가 좀 필요한 맞아요. 국면에 이르렀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이게 처음에 이제 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으로 네.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것이 여론 조작 문제로까지 확산이 됐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명태균 게이트가 터진 것이고 지금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서 확인한 것은 대선 캠프 과정에서도 불법이 있었고 이것은 딱 떨어지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 사안이고 이것을 공짜로 받았다면 정치자금법 네. 위반에 해당되는 거다. 그러니까 도처에 불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정과 상식을 네. 모토로 걸고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후보부터 후보 시절부터 해서 지금까지 벌어지는 모든 그렇습니다. 일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불법으로 점철된 2년 반 아니냐라는 비판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 시작, 선거 네. 단계에서도 불법, 예,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불법. 예. 이 그렇죠. 계속 지속 그러니까 불법의 불법. 그렇죠. 불법의 연속이에요. 이것들이 이제 수사로 확인되면 그냥 불법 대통령인 거죠. 그러니까. 불법 대통령인 건데 예. 대통령은 당선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하잖아요. 원래 공직선거법은 선거 끝나고 6개월 이 그렇습니다. 공소시효지만 공소시효가 정지됐기 때문에 지금 수사는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은 처벌은 엄격하게 하지만 형량 자체는 세진 않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만 나오면 뭐 당선 무효가 될 뿐이지. 네. 근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대가성 뇌물을 받고 그 사람을 공직의 자리에 앉혔다면 특히 그 동생은 당선인 비서실로 가서 인수위원회에 들어갔기 네. 때문에 그때 국민 세금으로 그 월급 받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뇌물 혐의가 될 수 있다라는 네. 거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공천 개입 의혹과 별도. 근데 사실은 공천 개입 의혹 그거 밝히기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당사자들이 부인하고 아무리 상대방이 저 사람이 나 해줬 명태균이 만약에 만세를 불러서 해줬습니다라고 근데 명확하게 뭐 어떤 녹음 파일이 있거나 하지 않으면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 부인해 버리면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사안 같은 경우는 그냥 딱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딱 네. 떨어지죠. 물증과 증언으로 딱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공천 개입도 대통령 목소리를 통해서 사실상 자백을 그럼요. 한 셈이기 때문에 그것도 근데 그걸 보세요. 떨어지죠. 거기가 짧으니까 예. 그 뒤에 한 얘기는 왜 안 나오냐? 그건 당에서 한 거라고 했다라고 하고 지금 거짓말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맥락을 밝혀야 되는 거죠 검찰이. 근데 그런 문제가 있다니까요. 예. 공천 개입의 문제는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네. 것이죠. 명백한 물증이 있었는데 이 사안 같은 경우는 딱 떨어지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로 불거진 이상. 네. 예. 그리고 그렇죠. 내일 또 저희가 추가 보도로 또 다른 사무실. 그러니까 뭐 그때 뭐 여러 가지 사무실이 있었는데 이제 어떤 본인이 검사 출신이고 해서 검사는 불법을 저지르도 처벌 안 받는 게 이게 그러니까요. 몸에 뱄을 거 아닙니까? 예, 예. 아, 뭐 내가 뭐 검사인데. 내가 검사인데. 예. 그런 인식하에 나온 행동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대체로 검사 탄핵의 대상이 되는 분들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그런 요소들이 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검사만 했던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도 오히려 그 불법의 문제에 대해서 무감했을 수 있겠다. 그리고 그냥 막 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건데 저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첫 번째 강남 화랑이 있고 아까 이제 서초동 양재동이 있었는데 그 비밀 사무실 동네만 하나 확인을 해주세요. 어느 아니요, 동이에요? 그건 너무 둘 중에 하나라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요? 예. 서초동 아니면 둘 중에 하나. 양재동? 예, 둘 중에 하나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예. 이 근데 가로수길 하나 나왔고 그 가로수길은 사실 잘 알려지지 알려지 않았던 건데 않았고. 이제 서초동 양재동은 기자들 사이에 많이 얘기했었는데 예. 확인이 된 거죠. 그게 어떻게 둘 보면 중에 확인이 하나 됐다. 확인이 됐다. 뉴스타파를 통해서 내일 보도가 된다. 이런 거고. 근데 이제 이게 저희가 캠프 전체를 전화를 돌리다 보면 예. 나오지 500군데를 다 전화를 네, 했어요. 지금 한 100군데밖에 못 와, 했는데 대단합니다. 100명한테밖에 못 했는데 예. 뭐 연결 안 된 사람도 많고. 예. 근데 다 돌리다 보면 나오고 이제 국민의힘 반응을 잘 보시면 되고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한 사람 딱 한 사람 있죠. 정진석 비서실장이 네.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지난주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예. 계속 그 민주당 뭐 윤종군 의원인가 예. 계속 윤종군 의원이 그 추궁을 하니까 예. 그거 막 모른다고 하다고 난 그때 없었다고 하다가 뭐 그거 사실이 아닌데 내가 왜 대답을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사실이 아닌데 위증이 될 수 있죠 나중에. 그게 예. 사실이라면 본인이 위증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인이 의견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정진석 의원 그 비서실장 빼고 뭐 권영세랄지 나머지 뭐 장해찬이랄지 다 본부장급 인사들 아니에요 캠프에. 그렇습니다. 예. 없었다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
왜 그 정치인들이 아다르고 어다른 걸 잘 아는데 그렇죠. 예. 그런 사무실은 존재하지 않았다, 없었다라고 말 안 해요. 네.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는 가지 않았다. 예전에 네. 우리 다 그 무슨 재벌 총수들이 했던 그 방법을 지금 다시 또 얘기를 하고 있다. 장해찬 의원이 제 그 전 의원이 네. 제가 전화를 몇 번 했어요 최근에. 예. 물어보려고. 왜냐하면 그 신용환 실장 네, 그때 네. 정책 예. 총괄은 중요한 사람 아니야. 별거 아니야. 실무자급이야. 내가 청년위원장이었어. 예. 근데 자기는 높고 여긴 낮다 그랬잖아. 낮다. 예. 근데 장해찬이 강남 화랑 안 가봤다면 실세가 아닌 아니요. 거예요. 최측근들은 거기 다 갔어요. 다 갔어요. 심지어 실무자 책임자들도 다 보고하러 갔는데 본인을 거기에 안 불렀다면 네. 장해찬 본인의 생각과 다르게 본인은 예. 최측근이 아니다. 지금 본인은 최측근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예. 저기서는 당신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다시 그 불법 사무실로 돌아가면 일단 지금 그 화랑에 대해서 만약에 부수거나라고 한다면 그래서 뭐 그 건물주의 목적대로 다시 개편을 한다고 할 수는 있겠으나 그게 혹은 증거에 해당하면 검찰이 빠르게 조치를 해서 그렇죠. 현장 증거인멸 증거인데. 예,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뭐 그거 없어도 예, 임차료나 임대료를 받거나 한 내역이 계좌 내역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없고 예. 저희가 이제 다 확인을 한 게 예. 중앙선관위에 있는 국민의힘이 그 당시에 우리 선거사무소입니다 하고 신고한 내역이 있습니다. 신고도 없고. 신고한 데서만 선거 운동해야 되는데 예. 거기 없어요. 예. 그리고 국민의힘 그 정치자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정치자금 지출 내역과 예. 국민의힘이 신고한 그때 당시 정당 보조금 회계 보고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그럼 공식적으로 지출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사적으로 뭐 이렇게 줬다면 근데 그것도 계좌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랬을 리는 없어 보이고 근데 이미 드러난 것 자료만으로도 이거는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네, 것이죠. 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지금 확인된 것만 경우에 따라서 두 군데가 되는 거잖아요. 네. 불법 선거 사무소가. 그리고 거기에서 뭐 TV 토론이라든가 뭐 정책 혹은 또 보고받고 선거 캠페인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다고 하면 이거는 딱 떨어지는 선거법 위반이고 당선 무효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다. 근데 또 하나는 근데 이제 임기를 다 마치고 네. 만약에 수사를 해가지고 보니까 이거 그게 당선 무슨 무효 의미가 맞네. 있겠어요? 당선 무효 맞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 말이 안 대통령에 되는 대한 뭐 거죠. 예우 막 예. 경호법에 이런 게 아마 좀 덜 적용되나?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분의 윤석열 대통령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다 경험을 우리한테 맞습니다. 시켜주고 예. 있는 거거든요. 뭐 예. 임기 단축 개헌 이런 게 우리는 상상이나 했습니까? 사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러니까, 지금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검찰이 그러니까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임기 후에 들어가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즉각 수사를 해야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나 야당들이 탄핵을 요구하는 어떤 그 발화점 같은 것도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검찰이 드네요. 지금까지 하는 걸로 봐서 최근에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여사 불기소만 봐도 네. 그렇게 할 리는 만무하고 검찰은 뭐 전혀 기대를 할 필요가 없고 네. 아마 뭐 탄핵 아니랄지 여러 가지 그런데 이 내용이 당기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천헌금은 약간 추상적이고 밝기가 어렵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명백한 위법이고 위법이 이제 확인되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마 같이 포함되지 않을까. 원래 그렇잖아요. 검사 탄핵할 때도 여러 가지 위법사항, 맞아요. 불법사항에 예, 대해서 예. 하듯이 그럴 텐데 이거는 비교적 판단이 쉽다는 건데 또 우리가 뭐 요즘 얘기 나오는 거 보면 헌법재판소에 가봐야 기대할 게 있겠나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 뭐 3명을 추가로 헌재 재판을 그 국회에서 추천하면 임명해야 되는데 예. 그럴 경우에 만약에 이제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 안 할 수도 있다. 충분히 그럴 법한 게 이제 최민희 의원 안 했으니까. 방통위원 대정됐을 때 국회에서 추천했는데 그러니까 임명 안 했잖아요. 완전히 상식이 파괴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큰 실수한 거죠. 최민희 의원을 그냥 방통위원회 앉혔어야 했는데 이분을 그렇죠. 국회의원이 되는 바람에 오히려 더 더구나 과방위원장이잖아요. 지금 제가 거기 몇 번 갔는데 네. 와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엄청 굉장히 세게- 꼼꼼하고 세게 예. 엄격하게 하더라고요. 뭐 차수 변경 해가지고 네. 자정 넘겨서도 계속 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이런 생각도 드네요. 여론조사도 그렇고요. 지금 3억 7,520만 원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명태균 씨가 그 돈을 받아오겠다. 강혜경 증언에 따르면 받아오겠다고 갔는데 돈은커녕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받아온 거잖아요. 그리고 그 돈은 받았죠. 돈? 500만 원인가? 에? 김건희 여사한테 500만 원 차비하라고 500만 원 준 모양이에요. 명태균 씨가 네, 그러니까 아니 3억 명태균 씨한테 김건희 3억 여사가 7,500에서 500은 받은 셈이고 3억 7천만 원을 못 받는데 이제 이 문제도 저희가 제가 다뤘잖아요. 그 신용환 실장이나 네, 뭐 예. 물증을 통해서 명태균
보고서 이제 면밀조사 보고서 대선 9일 전부터 했던 거 사실은 이것도 이겁니다. 안 받았다고 해버리니까 네. 명태균은 보고 안 했다. 윤석열은 안 받았다. 경선 이후에 연락 안 했다. 그랬다 뭐 통화 녹음 파일 네, 다 나왔지만 나왔죠. 이 여론조사 보고서도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공짜로 받았다. 예. 이거 정치자금법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다 공짜예요. 사무실도 공짜, 여론조사도 공짜. 그리고 자신이 쓸 수 있는 권력을 통해서 야 대신에 공천 줄게. 그거 가지고 세비 반띵. 뭐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어지는 주위 거니까. 사람들이 공짜를 받는데 그 사람들 다 부자입니다. 이현모 비서관 그 부인 자생한방병원 그렇죠. 해갖고 그 딸이잖아요. 민간인인데 예, 1호기를 1호기 탔어요. 탑승하고 같이 예. 해외 순방 갔다 맞습니다. MBC한테 걸렸잖아요. 걸렸죠. 예. 이런 것들은 아주 오랫동안 습관에서 나온 거죠. 그리고 예전에 저희가 JTBC 있을 때 그걸 보도를 못했습니다만 삼부토건 때 예, 예. 특수부 검사들이 그 예. 르네상스 호텔에 뻔질나게 드나들면서 공짜 술 먹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네. 그런 증언과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예. 검사들의 아주 오랜 습성이 전체 검사 말고 이런 검사들 정치 검사들의 아주 오랜 습성이 있다. 엄청 정치적이잖아요. 지금 보면 그렇죠.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 개혁 다 하겠다고 자기가 보고서까지 청와대에 내놓고 그러니까요. 예. 자기가 그리고 제일 잘할 국회 수 나와서 있다고 인사청문회에서도 그랬다는.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잘할 있다는 수 뭘 했습니까 나중에 그걸 하겠다고 하니까 문재인을 수사했잖아요. 무슨 원전 수사 시키고 그러니까요. 대구지검 가장 정치적인 검사였죠. 우리가 다 속았는데 예. 안 속은 사람 한 명 있죠. 한상진 기자. 한상진 기자. 인사청문회 때 예. 윤석열 대통령 후보 자기가 옛날에 전화통 자기한테 거짓말했던 거. 네. 윤대진 검사의 검사. 형에게 변호사 소개해 준 적 없다고 그날 얘기하니까 가가지고 맞아요. 인터뷰에서 저희 보도했는데 하루 만에 후원자 5천 명 빠졌다 그러더라고요. 뉴스타파 니네 왜 이러냐 이러면서 욕 엄청 먹고 전화통 불나고 한상진 기자 부인 회사에도 막 그러니까 전화하고. 저는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언론의 소중함, 언론 보도가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의 소중함이 네. 이제 계속 있는 건데 그럴 때 지지자들이 막 옮겨다니면서 비난하고 뭐 한겨레 신문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뭐 절도운동하고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도 뭐 지지하는 저 정치 집단에 대해서 비판하면 하루 아침에 후원자가 막 다 빠지고 네. 아마 뭐 저희도 막 그럴 수 있겠는데 진실 보도 하는데 아니 근데 있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 만큼은 게 그분들이 많이 다 돌아오셨어요 나중에. 예, 나중에는 그리고 저희 분들 미안하다고. 예, 미안하다고. 이제는 미안하다고 합니까? 초심님 백은종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가 저희 그때 그거 보고 싶어서 응징 취재로 오셨어요 뉴스타파를. 그래서 이명수 기자가 뉴스타파를 왜 가냐고 응징 취재 가면 안 된다고 말렸는데 그때는 와서 응징 취재 하신 거예요. 예. 근데 공교롭게도 이게 운명처럼 일인데 이거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예. 이명수 기자가 김건희한테 전화를 하잖아요. 받아준 이유가 바로 초심님의 뉴스타파 응징 취재 때문에 받아준 거예요. 아 김건희 여사가 예. 서울의 소리가 가만 보니까 우리 남편 검찰총장 그거 예, 했을 지켜주려고. 때 뉴스타파 응징했는데 예. 김건희 여사는 개인적으로 뉴스타파 얼마나 싫었겠어요.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2020년에 처음 세상에 꺼낸 게 뉴스타파예요. 뉴스타파가 보도 안 했으면 이 사건 아예 시작이 안 됐을 겁니다. 근데 자기는 자기 죄를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뉴스타파 얼마나 미워. 예. 통화를 했을 때가 불과 얼마 안 됐을 때 아닙니까? 저희 예. 보도하고 1년 정도 됐을 때니까 서울의 소리가 그래도 우리 남편 편 들어줬다고. 그래서 이명수가 7시간 통화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명수한테 넌 우리한테 고마워야 돼. 된다.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불법의 소지가 너무 많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공짜를 너무 좋아한다. 그 웬만하면 다 공짜였다. 그런데 이게 다 불법이다.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창원지검에 검사 셋을 더 보내서 도합 이제 5명이 이제 팀이 보강이 된 거고. 그거 관련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 4명만 처벌하고 끝낼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강혜경, 명태균, 김영선, 뭐 김태열 요 그러니까 정도에서 검찰의 손에 하고. 명태균 녹음 파일이 들어가면 위험할 수 있죠. 아니 명태균 씨도 특검하자고 하잖아요. 검찰 그러니까. 못 믿겠다. 위험할 수 있죠. 예. 세상에 어디다 진짜 묻어버리면 예. 검찰이 묻어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묻어버릴 수가 있죠. 증거를 아니 검찰은 그런 조직이라니까요. 정영학 녹음 파일을 네. 2015년 수원지검이 확보를 했었어요. 지금의 세상에 나온 정영학 녹취록. 네. 그거 제대로 해서 수사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검찰은 그거 묻었습니다 그때. 근데 그런 일들이 검찰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눈에 불을 켜고 그거를 자기들이 확보하려고 하는 거고 명태균 씨도 그거 알겠죠. 녹음 파일 밖에다 어디 잘 해놨겠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어제 그제 사이에 나온 한겨레 신문 한겨레 20일 네. 보도도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대하 드라마 수준으로 이제 커질 것 같은데 왜 그 명태균 씨가 김영선 의원한테 막 화를 그렇게까지 격분해가지고 그래도 그 본인보다 10살이나 많은 분한테 5선 국회의원한테 그렇게 화를 낼 수 있었던 배경이 뭐냐 했더니만 그 비선 용산의 비선 여의도 연구원 같은 거를 만들려고 했었던 거고 김영선 의원은 그거 말고 기존에 있던 미래한국연구소의 확장판 이제 그걸 만들려고 하다 일종의 이제 노선 갈등인 거죠. 이제 그것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났었던 건데 중요한 건 대통령실이 왜 이 비선 여의도 연구원 같은 여론을 실제로 움직이는 이런 걸 명태균 씨한테 맡겨서 사업을 하려고 했었나.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알고 있었던 현역 의원이 있으니 아마도 이 부분은 이준석 의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물론 이제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확인을 안 해주긴 합니다만 정황상 그래 보여요. 이준석 의원 굉장히 맞는 것 같아요. 이준석 의원 맞는 네,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저도 맞는 저도 것 얼핏 같아요. 들었던 것 같아요. 본인한테. 예, 본인한테? 네. 저는 본인한테 직접 확인은 못했는데 제가 주변을 취재하니까 추정이 된다. 저는 추정. 그리고 우리 봉기지옥 기자님은 확인이에요. 근데 뭐 명태균 씨랑은 계속 지금도 연락을 하더라고요. 지금도 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 전화는 안 받거든요. 이준석 대표 요새. 근데 그 두 번 대리 울리기 전에 명태균 씨 전화를 받아서 예 대표님 이렇게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근데 그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실이 두 개라니까요. 두 개의 우리가 아는 그 라인이 있고 예.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부의원으로 해서 부의원. 김동조 국정기획비서관이 비서실장 역할을 하고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십상시들 예. 멤버들 이렇게 노출된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이 돼 있는 건데 예.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가 내가 국정을 좀 잘해봐야지라고 하면 여론 동향 파악이 필요하고 이게 사실상 그리고 이제 김건희 한 가지 우리가 잊고 있는 게 뭐냐면 명태균 여론조사가 어떻게 활용될지 궁금하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명태균이 얘기하는 건 난 돈 안 받았다는 거고 네. 대통령실이나 이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비공표인데 밖에 나가지도 않은 건데 뭐 어때? 그게 뭐 조작이 됐다는데 우리랑 무슨 아니 상관이야? 근데 선거법상은 건네는 네. 순간 이게 불법 근데 요소가 하여튼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가 또 취재를 하고 있는데 이 네. 비공표 여론조사를 뭔가에 활용을 했습니다. 활용한 정황이 있어요. 그래갖고 저는 그게 확인이 되면 그게 진짜 마지막 파이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거를 이제 저희가 지금 취재가 들어가서 조금 확인이 좀 돼야 될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왜냐하면 뭐 자료가 방대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그걸 활용된 정황이 포착이 됐어요. 포착이 됐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알지만 보도 안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나중에 이제 한꺼번에 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비선 여의도 연구원을 만들려고 했던 이유는 네. 그때와 비슷한 이유일 것이다. 명태균 씨가 3억 7,500만 원 81차례에 걸친 여론조사 보고서 비용을 받겠다고 갔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비공표 조사는 빼고 하든지 아니면 공표했던 정식으로 했던 네. 그나마 언론사 끼고 했던 거 요거 비용은 안 받아야 됩니다. 그게 2억 2천이에요. 그게 2억 2천. 예. 그게 2억 5천일 겁니다. 2억 5천. 예. 상당 부분이죠. 예. 근데 그것까지 다 받아야겠다고 지금 간 거 아니에요. 청구서에 그건 빠졌어야 됩니다. 원래 그냥 자기들이 한 거였다면 언론사와 함께. 근데 언론사한테는 돈 10원 한 푼 안 받고 네. 언론사한테 이름만 걸어주세요. 우리가 예. 데이터 드릴게요 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명태균 개인의 판단이냐라는 의심이 더 들어요. 애초에 시작부터 윤석열 후보 네. 부부의 지시를 받았다면 그것 좀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죠. 그러면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냥 자기들이 보려고 단순하게 내가 추세를 보려고 아닐 겁니다. 다른 목적이 있었고 다르게 활용된 정황이 있다. 예. 이를테면 경선과 대선 기간에. 경선과 대선 기간에 네. 경선과 대선 기간에 비공표 여론조사가 활용된 정황이 예. 있다. 정황이 있는데 지금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있고 뉴스타파가 확인하고 있다. 예, 보도가 나가면 사실로 나가는 거죠. 정황 정도는 뭐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근데 예. 그렇다면 네. 당선이 되고 나서도 그걸 한번 맛을 받고 당선이 됐잖아요. 그게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면 여의도 연구원을 김건희 여사의 여의도 연구원이겠죠. 대통령실 두 개로 쪼개서 생각하면 딱 간단한 거 아닌가요? 전 그렇게 생각이 들던데. 김건희 여의도 연구원이다. 김건희 부의원. 부의원. 예. 부의원이 두 명이 있는데 이제 예. 뭐 두 부부 간의 관계 누가 센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통상적으로 누가 센지는 다 확인된 거 저도 아니에요? 이제 곧 50대로 가는데 50대로 가면 대부분 집에서 부의원은 부인이더라고요. 예. 아니 근데 그 통상의 범주의 부부를 뛰어넘는
스토리예요, 이분들은. 이상하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뭐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뭐 생각해 보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대통령이 어떻게까지 저렇게 좀 부인한테 절절매지라는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중앙지검장이 된 것부터 혹시 김건희의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앙지검의 장에 올라가는 그 과정에 김건희 여사가 손을 써서 아니면 로비를 해서 된 거라면 네. 그 이후에 검찰총장이 되는 순간까지 중앙지검장이 될 때 뭐 양정철 비서관이랄지 이런 분들 그리고 또 실제로 그 친하다면서요. 친하죠. 그분랑. 예. 아니 그 황정호 씨라는 그 운전기사가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양정철 원장하고 다 연관이 그거를 되는 윤석열 검사가 뭘 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인연 네트워크를 쌓은 게 예. 김건희 여사일 확률이 높다. 그랬다면 윤석열 검사 입장에서는 나 그냥 대충 대구 고문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웬 떡이야. 왜냐하면 중앙지검장은 몇 단계를 뛰어넘은 거죠. 차장검사도 안 맞아요. 하신 예. 분인데 예. 그때 당시 중앙지검장은 고검장급이었습니다. 검사장도 안 하신 분이 고검장이 된 거잖아요. 점프를 해서. 예. 그러니까 대리가 부장된 거예요. 맞아요. 예. 대리가 과장 차장 안 거치고 부장된 건데 그걸 만약에 내 부인이 해줬다면 야 그게 가능해? 무릎 꿇죠. 대통령까지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도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7시간 녹음 파일 보면 예. 내가 집권하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내가 집권하면 검찰이 가만히 있겠냐? 아니 지가 뭘 안다고 뭐 저기 무식한 우리 오빠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김건희 여사의 로비가 중앙지검장부터 시작된 것은 아닌가라는 추정입니다. 아직 확인한 그렇게 것은 됐기 아니고. 때문에 그런 거 예.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죠. 예. 그런 사생활이기도 할 그렇죠. 텐데 예. 만약에 거기서 무슨 로비나 뇌물이나 이런 게 있었다면 모를까. 근데 거기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그냥 생각해 보기에 네. 부인에게 저렇게 지금 할 정도면 사실은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내가 대통령인데 부인이 사고를 치면 예. 어디로 보내버리든가. 저 정리를 같으면 하죠. 예. 여기 사고 치지 말고 저기 가만히 감히 있어. 있어. 예. 이게 정상적인 모습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예, 지금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이 문제가 9월 5일에 첫 보도가 뉴스토마토를 통해서 나왔고 정말 오늘이 4일이니까 딱 2달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달 사이에 이렇게 큰 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초반에는 이렇다 할 해명 자료를 못 내놓고 있다가 뒤늦게 해명이라고 했는데 전부 거짓인 걸로 탄로가 나고 있고 맞습니다. 이 지금 국면을 보면 정리가 안 되는데 이것은 본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김건희 여사 본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방침이나 지침이 제대로 안 내려오는 거다라는 얘기가 기자들 사이에 아주 소문이 태반이 나 있습니다. 그 지금 좀 압축적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첫 번째는 이제 공천 개입 의혹이고요. 두 번째는 여론 조작이고 세 번째는 비밀 사무소 그리고 지금 추가로 해서 나올 보도들이 그 비공표 여론 조사를 활용해서 여의도 연구원이라는 여론조사 회사 설립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비공표 여론조사, 비공개 여론조사를 정치적으로 활용한 정황에 대해서 주제를 하고 있는데 1, 2, 3, 4를 하셨는데 이제 보니까 여론 조사를 조작했다. 이건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네. 그 경선 기간에 네. 8차례 한 곳 외에는 조작의 흔적은 없습니다. 아 네. 그래요. 조작의 그러니까 흔적은 특히 없다. 대선 기간에 예. 9일 동안 예. 3월 8일까지 했던 그 비공표 예. 미공개 여론조사는 오히려 표본이 더 많아요. 뭐 결과적으로는 큰 수치 차이가 났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맞지 않았지만 하나 좀 비슷하게 맞은 거는 그거죠. 사전 투표. 사전 투표에서 이재명 후보 측이 5, 6% 이긴 그러니까요. 걸로 나왔다.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비상이 걸렸다는 게 이제 신용환 실장의 그 얘기잖아요. 교수 보고서. 얘기잖아요. 예. 예. 중인데 저는 그게 추정이 아니라 명태균 씨랑 제가 물어봤어요. 예. 이거 왜 한 거냐 돈 들여서. 뭐라 그래요? 그냥 자기가 알아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좀 아. 보려고. 근데 뭘 알아보려고 한 거냐. 그때 사전 투표율이 너무 높아서 높을 것 같았고 실제 높았잖아요. 그렇죠. 역대 선거에서 가장 높은 사전 예. 투표율이었는데 7%인가 뭐 예.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그거를 알아보려고 매일 한 거다라고 저한테 그거를 제가 공개하지는 않았는데 사전 투표였습니다. 그걸 한 이유는 그러면 자기 혼자 알면 그러니까 그거 혼자 알아서 뭐 하시게요? 내가 그랬잖아. 아니 그 혼자 알아서 뭐해? 그러니까 그거 혼자 알아서 뭐 하시게요? 예. 보니까 뭐 보고용으로 메모도 만들고 하셨더구만. 예. 아니라고 그건 보고 안 했다고. 보고 안 했다고. 그리고 제가 물어봤죠. 아니 근데 보고는 안 했는데 그 보고서가 캠프에 있던데요? 예. 그랬더니 그거 내가 어떻게 해? 강혜경이가 줬나? 뭐 이런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줬나 보지. 그래 저랑 그 통하고 이틀 뒤에 언론에 유출됐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유출된 사람 유출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미래한국연구소 강혜경,
명태균 이거를 보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윤석열 후보 셋 중에 한 명이 그 유출을 했다고 하면 네. 강혜경 씨 그럴 동기가 없고 그렇죠. 둘 중에 하나인데 네. 명태균 씨는 또 저한테 뭐라 했냐면 저는 캠프 관계자 그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네. 윤석열만 알았습니다. 만난 적도 캠프 가지도 않았습니다.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하잖아요. 네. 캠프랑 소통 안 네. 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자기가 윤석열 후보에게 주고 윤석열 후보가 캠프에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보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예. 신용환 교수가 갖고 있던 그 3월 8일자 보고서 명태균 보고서가 네. 만든 날짜가 3월 8일 오후 6시 뭐 몇 분이고 저장한 날짜가 3월 9일 오후 2시로 나와요. 네. 근데 그때 당시는 저희가 강혜경 씨가 실제로 만들었던 그 여론조사 보고서 원본 있잖아요. 예, 그게 예. 없었어요. 보도를 하려고 준비하는데 네. 한 3일째인가? 네. 그게 오픈이 된 거예요. 저희가 이제 입수를 한 거예요. 아하. 오픈이 되지는 않죠. 저희가 입수해서 왜냐하면 비교해 보고 싶더라고.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저는 모르니까. 네, 네. 강혜경 씨 걸 딱 받아봤더니 내용은 똑같아. 와. 장소 모든 게 똑같은데 그때 진짜 소름 돋았겠다. 파일 속성을 보니까 예. 강혜경 씨가 만든 그 파일 예. 원본과 신용환 그 명태균 갖고 있던 그 예. 보고서 파일이 만든 날짜는 똑같습니다. 일시까지 초까지. 네. 근데 수정한 날짜가 달라요. 아. 강혜경 씨는 만들고 수정하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예. 만든 날짜 수정한 날짜가 3월 8일. 예. 근데 신용환 실장은 3월 8일째 만들어진 거를 예. 3월 9일에 받아서 예. 제목이 달라요. 그 파일에 제목을 바꿨어요. 날짜를 앞으로 2022 0309로 해갖고 자기만의 뭐 외장하드에 저장할 때 뭐 있잖아요. 분류 방법을 그렇죠. 예. 적용해서 파일의 제목을 바꾸면서 저장하면서 수정한 날짜 마지막 저장한 날짜가 3월 9일 오후 2시로 나온 거예요. 아. 저는 이것 때문에 보도한 겁니다. 사실 저희가 그거를 자세히 설명을 못했는데 그 네. 만약에 이게 두 개 완벽하게 일치한다면 예. 수정한 날짜까지 예. 만든 날짜 뭐 모든 게 뭐 예. 문서 정보 뭐 메타데이터까지 일치한다면 위험할 수 있죠. 왜냐하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예. 나중에 니네가 이거 조작한 거야라고 나오면 예. 대응할 방법이 없는데 신용환 파일과 강혜경 파일은 만든 날짜는 같지만 저장한 날짜가 달라서 예. 이거는 캠프에서 저장한 게 맞잖아요. 저희가 지금 만약에 신용환 파일을 받아서 지금 오늘 제가 저장하잖아요. 네네. 이름을 또 바꿔요. 예. 파일 제목을. 예. 그럼 오늘 날짜가 수정한 날짜가 되는 그렇겠죠. 거죠. 네. 예. 어쨌든 이 내용은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리고 그날 제가 명태균 씨를 만났어요. 네, 맞아요. 창원에 가서 그 뉴스- 영상 저희 뉴스타파. 리포트에 좀 잘 썼습니다. 왜냐면 네, 명태균 씨가 전화하는 게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준석 대표에게 네. 전화하는 대목이 근데 있었어요. 그 영상 아주 많은 언론사에서 지금 쓰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저희는 몰랐습니다. 말씀해주시고 써주시기를.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명태균 영상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맞아요. 네. 예. MBN에 뭐 인터뷰한 거 외에는 아마 거의 최초로 하신 맞아요. 거기 그 긴 때문에. 시간 카메라에 노출된 건 처음인데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아요. 명태균 씨의 진실이 있어요. 그리고 명태균 씨가 말하는 내용 가운데 그 상황을 보면 적확하게 일치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박을 잘 못해요. 이를테면 뭐 김진태 지사 그다음에 저희들 인터뷰에서는 윤상현 유세본부장을 바꿨다라고 했는데 사실이 아니면 즉각적으로 반발을 해야 되는데 해당 정치인들이 반박을 잘 못하는 특징이 있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상당히 큰 역할을 했었고 노정면 의원은 컨트롤 타워 그 이상이었던 것 같다. 그래 보인다. 보면 볼수록 그렇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상적으로 어떤 회사나 관료 조직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명태균 그렇죠. 씨가 예. 비선인데 예. 최순실 씨와 좀 비교해서는 조금 더 좀 활동 반경이 넓잖아요. 그렇습니다. 정치적 네트워크도 많고. 예. 근데 저번에 이제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이제 뭐 서미화 의원? 서미화 의원님이 어떤 관계냐고 물어보시길래 전 생각도 못하다고 네. 했는데 명태균 본인이 표현에 따르면 장립무사가 있고 장립무사의 등에 올라탄 안진뱅이 주술사가 있는데 그렇다면 당신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주술사가 모시는 신 아닙니까 그러면? 명태균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저는. 네. 모든 무당은 모시는 신이 있습니다. 조상신이. 네. 애기신이든 뭐 처녀귀신이든 뭔신 뭐 모신 장군신이 있잖아요. 예. 명태균은 본인이 그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늘 기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아니 사모가 선생이라며, 대통령이 명박사라며. 그러면 그 사람을 이렇게 취급해도 되는 거예요?라고 반문을 하죠. 근데 이제 본인이 약간 불안하잖아요. 불안하죠. 행설 수설하고 예, 무슨 예. 뭐 역사 퀴즈 내고 뭐 5.18 민주화 운동 때 몇 사람이 뭐 사망했는지 희생당했는지 내가 물어봤는데 아는 야, 그거 기자가 한 나한테 명도 똑같이 질문했어요. 근데 네. 저한테 물어봐서 저는 알죠. 네. 저는 5.18 언론상 2번 탄 기자입니다.
근데 명태균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네. 정확한 사망자 숫자는 네. 지금까지도 제대로 확인되지 확정되진 않았어요. 지금 최근에 5.18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낸 보고서에서는 165명입니다. 근데 그조차 사실 정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후에 또 병을 앓다가 아니면 그 네, 후유증을 들어가신 그렇죠. 분도 많기 때문에 그 정확히 집계가 되지 않고 지금도 그걸 조사하고 있는데 본인이 뭘 안다고 5.18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막 보면 그래요. 1번 1000명, 2번 뭐 3000명, 10,000명 막 이렇게.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 저는 이 사건을 취재하면 취재할수록 본질은 권력 암투, 권력 투쟁이었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을 필두로 한 그 소위 김건희 팀이 있었던 거다. 김종인 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이준석 대표, 명태균 씨 그리고 김건희 여사. 물론 이제 그 명태균 씨는 거기 김건희 여사는 빼야 된다. 대통령 부인이니까. 그러나 원팀이었다라는 걸 부인하지 않아요. 명태균 씨는. 근데 한 가지 그리고 이상한 반대로 거는 이제 그러면 윤핵관. 왜 김종인을 물리치고 나가잖아요. 그 네. 자기가 했다고 안 합니까 그러면? 그 얘기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그리고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절대로 험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 그게 김종인 위원장이 끝까지 선거를 했나요 그때? 아니 그러니까 선거 근데 과정에서 사실상- 갈등이 있었던 게 예. 이제 개헌 때문에 뭐 그런 이슈가 있었다라는 거고 그걸 뭐 자신이 중간에서 뭐 이렇게 조정해서 갈등 조정해서 뭐 끌고 갔다 뭐 이런 표현을 당선되자마자 하죠. 2022년 7월에 보면 그다음에 이준석 당대표를 내치잖아요. 그랬죠. 그것도 굉장히 좀 수치스럽게 모욕을 주면서 네,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는데 그 직후에 그랬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 보면 좀 이상하긴 해요. 거기서 어떤 암투가 그렇습니다. 벌어졌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러면서 윤핵관이나 그쪽 그렇죠. 윤핵관이 아닌 그 김건희의 뭐 황종호랄지 비선 라인에 예. 의해서 명태균이 축출된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김건희 그거는 여사 뭐 좀 본인이 더 제일 잘 취재를 알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좀 더 취재를 해봐야 되는데 그 내일 모레 대통령이 기자회견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명태균 의혹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라는 보도는 나왔어요. 네. 그 기자회견이 결국에 뭐 그렇겠죠. 이제 금요일 날 있을 게 갤럽 여론조사 앞두고 이제 최소한의 이제 방어선을 좀 유지해 보겠다라는 그런 전략 차원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그 김건희 여사가 기자회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57년 중마고도 거의 2년을 끊으신 것 같던데 네. 우리랑 윤석열 대통령이 안지 몇 년 안 됐습니다. 근데 그 몇 년 안 됐는데도 이 정도면 그날 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하는 것 같아요. 하고 싶어서 하진 않는다는 건데 그날 나오는 게 본인한테 도움이 될까?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할 거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에게는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라는 거고 만약에 뭐 김건희 여사가 뭐 이혼하겠다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근데 너무 그 얘기도- 해도 너무해서 아니, 내가 근데 참모들이 이혼하겠다. 그 제안도 했었대요. 이혼에 준하는 결단. 뭐 그런 그러니까 얘기도 저 나오긴 아크로비스타로 했었어요. 돌아가라. 뭐 아크로비스타로 가라. 돌아가라. 뭐 네. 백담사로 가라. 뭐. 그 전혀 명태균 씨는 아니죠. 수덕사 제안하더라고. 수덕사. 지금까지 나온 네. 행태를 보면 오히려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것마저도 네. 본인 진짜 그렇게 아크로비스 간다 해도 그건 내가 갈 테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 네. 거기서 내가 연락할 테니까. 거기서 내가 연락할 테니까. 거의 아들하고 엄마 분위기야.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고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네. 사과도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 한계를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정치적으로 여야가 어떤 정치적인 뭐 결단을 합의를 하던 뭐 해서 해야지 그거를 가지고 나 이렇게 해서 끝까지 갈게요라고 하면 지금 글쎄요. 저는 그런데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 그 압수수색도 당하고 그래서 윤석열 검찰 예. 정권 검찰의 그 폐해 음. 압박 탄압을 저희들은 온몸으로 받았잖아요. 네. 이런 대통령은 지금 없었어요. 없었어요. 대한민국에도. 예. 그러니까 처음 겪는 대통령이고 사실은 저는 이런 겁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이건 안 되겠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이제 주술무속 이런 것도 포함이 되지만 더 큰 문제는 국정 운영이 지금 제대로 돌아가질 않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공무원들 일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오늘 아침 경향신문 정치면에도 한 바닥을 털어서 보도를 했던데 뭘 했다가 그러니까 그 노동 시간만 하더라도 최초에 장관이 발표를 했는데 그 이튿날 대통령이 도어스태핑하면서 확 바꿔버리잖아요. 안 하죠. 예. 그리고 만 5세 연령, 취향 연령을 낮추는 문제도 결국에는 그렇게 정리가 돼버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제대로 된 정책이 지금 2년 반이 지나도록 연금이면 연금, 의료면 의료, 노동이면 노동, 교육이면 교육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2년 반을 더 집권했을 때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 이건 진보 보수를 떠나서 국가의 미래를 고민하는 모든 국민들께서 동시에 똑같은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대응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의 대응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법률적으로, 상식적으로,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라는 주장을 정진석 비서실장이 그날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문영희 현장에서. 이제 안에서 사는 바가 좀 바깥에서 새듯이 신용환 교수가 여기 나왔을 때 병사 월급 200만 원 얘기했나요? 아니, 그 얘기 했었어요. 근데 예, 그거 예. 보면 아시잖아요. 예. 캠프의 정책 담당들이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페이스북에 병사 그러니까. 월급 200만 원 던지니까 기자들이 이게 뭔 얘기입니까? 병장 월급이 200입니까? 상병이 200이면 궁금하고 예산은 얼마입니까?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던지잖아요. 네. 근데 그 병사 월급 200 페이스북 메시지 그때 당시 메시지 전략이 누구였습니까? 총괄 누구였어요? 김동조였습니다. 아, 김동조였구나. 김동조였는데 김동조를 비롯한 십상시들이 캠프에서 활동할 때 누가 있었습니까? 네. 강기훈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대통령실에서 뭐 음주운전해갖고 뭐 했다는 그 네네. 자유새벽당 출신 그렇습니다. 극우 유튜버였잖아요. 예. 그 양반이 그리고 그 양반이 그때 당시 권성동 의원 그 보좌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권성동 측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받은 다음에 아침에 올린 거예요. 의대 2,000명 똑같잖아요. 의대 2,000명 왜 2,000명인지 모르죠. 자기들이 지금도 제시를 못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보고서가 지금 이제야 만들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2,000명이어야 네. 되는지에 대한. 이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국가의 거죠. 대소사를 원하는데 예. 공식 라인이 아니고 비선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았고 메시지를 먼저 던지는. 근데 왜냐면 그거는 검사 방식입니다. 검사 방식. 던지면 되거든요. 네. 검을 소환하기 전에 어떤 살짝 흘려가지고 네. 언론에 나오게 하고. 예. 그럼 자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주목을 받는 게 오랫동안 검사로서 언론 플레이, 언론과 검언 유착이 돼서 행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검사 때 했던 방식을 이걸 네. 지금 집권하면서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2,000명 전혀 설명도 안 돼. 근데 저도 병원에 가보면 지금 대학병원이나 이거 상급병원 갈 수가 없어요. 암 환자들 지금 뭐 수술도 못 받고 죽고 응급실 가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죽어가는 상황을 만들어 놨잖아요. 의대 2,000명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야 될 정도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희생이 필요한 일입니까 그게? 그게 만약에 내 가족이 우리는 지금 잘 체감하지 못하지만 제 주위에도 야 몰랐는데 진짜 지금 아프면 안 된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 장모님이 야 돌아가실 뻔했다. 뇌경색이나 뇌졸중 지금 거의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심각한데, 근데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를 그러면 어떻게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냐, 많은 국민들께서 하야 탄핵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특검의 벽이 여전히 상존을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취재를 해보면 이 정권 특히 이제 검사들하고 오래 싸우셨기 때문에 검사들의 어떤 그 DNA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셔서 어떤 방식의 권력이 종결될 걸로 보세요? 글쎄 뭐 제가 정치인도 아니고 뭐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검찰이 안 하더라도 언론이 이 부부가 시작부터 끝까지 저질렀던 일에 대해서 샅샅이 뒤져서 사실 탐사 보도라는 게 FBI 수사 이제 인베스티게이티브 리포트라고 하잖아요. 수사에 준하는 보도를 탐사 보도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해야죠. 근데 저희 뉴스타파 같은 경우는 2011년 대검 중수부 윤석열 주임 검사가 네.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무슨 일을 벌였는가 네. 저희가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네. 저희한테 그 탐사 보도를 하라고 수사 기록을 줬어요. 그러니까 웬 떡이냐 했습니다. 그거를 예. 저희한테 지금 저희가 갖고 있잖아요. 6만 네. 쪽을. 그리고 저희가 요거에 만족하지 않죠. 재판부에 요거 더 필요합니다. 요거 더 필요합니다. 당시 수사 기록, 대검 중수부 뭐 수사 기록, 수원지검 수사 기록, 뭐 중앙지검 다 요청해서 받고 있습니다. 자료가 어마어마하죠. 그렇게 되면 몇십만 페이지가 될 텐데 윤석열 검사의 행위서부터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었고 이분이 무슨 짓을 했나라는 네. 것을 다 보도할 겁니다. 검찰이 안 해도 언론이 하면 되거든요. 근데 국민들은 그게 바로 이제 국민의 알 권리니까 거기 이렇게 해야 되고 검찰은 뭐 검찰이 알아서 하시고 저희는 언론은 언론의 역할을 하면 되고 정치권은 네. 뭐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정치권은 또 국민들이 요구나 그런 거에 맞게 하겠죠. 근데 저희는 저희 할 일을 하겠다. 그러니까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이번 네. 국면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도 마찬가지지만
7년 만에 데자뷰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특히 이번에는 대한 언론들이 정말 큰 활약을 하고 있는 것 이제는 대한 언론도 아니에요. 뭐 사실상 주류 언론이에요? 뭐 주류 비주류도 없고 뭐 네. 레거시 미디어나 뭐 인터넷 매체 이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유튜브가 대세입니다. 컨텐츠가 어떤 플랫폼에 나오든 플랫폼은 상관없고 뭐냐면 지상파도 다 이제 우리가 유튜브로 보지 예, 않습니까? 맞습니다. 플랫폼의 경계도 완전히 무너졌고 예. 어떤 컨텐츠를 만드냐가 중요한 맞습니다. 건데 이번에 시작은 뉴스토마토가 잘한 거죠. 맞아요. 예. 그거를 오히려 지상파들이 못 하다가 나중에서야 이제 예. 붙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용기 있게 권력에 맞서서 진실 보도하는 네. 내용, 그 컨텐츠 파워가 그것 때문에 봉지욱 기자님도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아까 뭐 어떤 댓글 보니까 왜 이렇게 잘생겼는지 해명하라고. 아이고, 네. 집에 가서 욕 먹겠네. 말문이 막혔네. 알겠습니다. 내일 보도 혹시 뭐 예고하실 거 있으면 잠깐 하시고. 근데 뭐 지금 국면에서 저희는 뭐 할 수 있는 일을 하지만 가장 큰 거 우리 국민들이 좀 기대하고 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의 육성, 명태균 통합할 육성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기자도 그걸 하고 싶겠죠. 그게 뭐 이제 엄청난 인생의 특종일 테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안 해도 되니까 그게 꼭 존재하고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할 뿐이고 뭐 저희 보도를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에는 이 정도까지 된 이상에 대통령의 육성이 나온 마당에 그렇다면 진짜 대통령의 육성이 나올 것이다. 국민들은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궁금해하고 있죠. 근데 지금 명태균 씨는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자기한테 있단 건가? 뭐 있겠죠. 저는 근데 아마 변호사비 문제나 여러 가지 좀 금전적으로도 제가 볼 땐 진짜 막다른 골목에 몰린 생쥐 같이 네. 누가 구해 주길 바라지만 아닐 겁니다. 안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도 아마 생각을 달리 할 수밖에 없을까. 제가 보기에 지금 뭐 명태균 씨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언론과 함께 국민 속으로 나오는 근데 제가 그 수밖에 얘기를 없어요. 했어요. 그 얘기 네, 하셨잖아요. 했죠. 근데 안 믿습니다. 네, 안 사람들이 믿어요. 날 지지해 줄 거라고 얘기를 하진 않아요. 예, 안 믿고 나와 가족만 지켜주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예. 아니 그러면 당신을 던져라. 그럼 국민들이 지지하고 보는 그 추상적인 얘기를 안 믿더라고요. 예. 근데 근데 그걸 한번 좀 근데 그러니까 이분은 끊임없이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권력이자 힘이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국민의힘을 믿지 않아요. 민주당 믿지 않아요. 그리고 뭐 진보 보수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실제 하는 권력자. 종교가 어디라고 혹시 얘기했습니까? 종교는 딱히 얘기를 하진 않는데 제가 명태균 씨의 뭐 여러 가지 뭐 비하인드 아니 불교 불교인가? 불교는 아닌 것 같고요. 뭐 들리는 얘기 본인이 이제 관상도 볼 줄 알고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부인이 최근 들어서 2개의 선물을 해줬대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하나는 염주, 하나는 그 행운의 네잎 클로버. 그거를 이제 그 핸드폰 뒤에 붙여서 갖고 다니고 부인이 걱정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발 우리 남편 그렇죠. 방송 나가서 욕 좀 그만하라고 저한테 그러던데 근데 그 개인 계정상으로는 보세요. 예전에 이 정도 사건 나잖아요. 어떤 폭로자 네. 뭐 옛날에 멀리 돌아가서는 윤석양 네. 보안사에서 보안 조난 파일을 갖고 타령한 윤석양 씨나 네, 윤석양. 삼성의 김용철 변호사, 삼성 네. 엑스파일 맞아요. 예. 그때 다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양은 기독교에서 보고를 했고 네. 기독교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맞아요. 했고 예. 삼성 김용철 변호사는 함세웅 신부님 그렇습니다. 천주교에서 예, 보고를 제기동 했습니다. 성당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럴 때 좀 종교계에서 만약에 예. 불교라고 한다면 예. 조계종이나 큰 종단에서 예. 이 사람을 넌 공익 제보자를 우리가 해서 보호해줄게. 옛날만 해도 명동 성당이나 조계사에 있으면 체포는 못했어요. 그랬죠. 근데 예. 지금 정권은 뭐 할지 모르겠지만 예. 약간의 소도처럼 성역화되어 있는 게 있었는데 종교계에서 좀 나서서 신뢰를 줘야죠. 왜냐하면 제가 기자들이 아무리 얘기해봐 이 사람은 사람을 안 믿고. 예. 그리고 이분은 김건희 되게 윤석열과 삼위일체가 돼 있기 그쵸. 때문에 그리고 좀 분리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분은 늘 책상 위와 그 식탁 위와 식탁 아래를 구분하는 분이어서 하여튼 종단에서 아마 불교 종단에서 한다면 네. 칠불사 좀 주지스님께서 좀 나서 주시면 좋겠네요. 칠불사 주지스님을 한번 뵈러 가야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격이네요. 2개의 비밀 선거사무소가 있었다. 뭐 더 충격적인 걸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만 충격 받고 싶어요. 여기서 이제 그만 충격 그만 받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